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절기상으로 입동이 지나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에 김장하실 때도 장바구니 물가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가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직거래 장터도 개설해 보다 저렴하게 김장채소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가와의 계약 재배 물량 4만 4천 톤 등을 확보하고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12월까지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무는 계약 재배 물량 1만 7천 톤을 분산 출하하고 올해까지 5천 톤을 추가로 수매해 앞으로의 수급 불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고추와 마늘도 비축 물량을 내놓습니다. 고추는 정부 비축 물량 1만 9천 톤을 11월 중순까지 매주 400톤 정도 방출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마늘은 농협 협동 마케팅 물량 2만 3천 톤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판매 경로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전국의 농협 판매장 2,200곳에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김장 채소를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저희 하나로마트 양계점에서는 지난 8일부터 배추, 무, 마늘, 고추 등 김장 재료를 저렴하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상설 직거래 장터 또한 작년보다 10곳 늘려 전국에 80곳을 운영하고 공영 홈쇼핑에서는 절임 배추, 고춧가루 등을 특별 판매합니다. 다양한 김장 재료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아울러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은 다음 달 20일까지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합니다. 또 특별사법경찰 273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벌이고 안전성 조사도 실시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농가들의 벼출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쌀값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할 경우 홍수 출하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쌀값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들이 벼출하를 미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 및 농협, 민간 미국 종합처리장의 벼 매입량은 136만 7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만 6천 톤 적은 물량이고 벼값이 약세를 보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벼 매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벼 출하 현상은 중만 생종이 본격 출하되면서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벼 출하 기피는 벼 저장 창고 등을 갖춘 대농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기전 산지쌀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한 그 올해 수급 상황이 공급 과잉이 아닌 상황이라고 예측을 함에 따라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관 장소를 갖춘 대농 중심으로 출하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쌀값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쌀값은 수확기 이후에 하락했고 올해도 이런 현상이 재현된다면 쌀값 하락에 따라 농가들이 보유한 벼가 홍수 출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농업인들의 출하 기피 현상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건 수확기 이후에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급락 사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농식품부가 쌀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 양곡 5만 톤 국내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계속해서 벼출하를 늦춘다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벼출하 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을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진행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혼이요? 네네. 결혼은 그냥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결혼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결혼할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계획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굳이 결혼을 끝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 같은 인식은 연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은 71.2%, 20대는 33.5%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3세 이상 남녀 중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올해 59.1%로 2008년 32.4%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가사를 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비율은 감소하고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남편이 주도하는 경우는 증가했습니다. 혼자 벌어오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나 이거 해라가 아니라 저도 이제 상황에 맞게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남자는 뭐 회사하고 여자는 뭐 집안일만 해야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같이 이제 분담해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요. 남자들은 하늘같이 이렇게 떠받들고 살았는데 지금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돈 벌고 같이 하니까 남자들이랑 여자들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의 경우 49%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반면 40에서 50대의 경우 아내가 가사 노동을 주도하는 비율이 80%에 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비교한 결과도 눈에 띕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유병률은 도시민에 비해 높지만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비율은 농민이 도시민보다 낮아 농촌에서의 삶의 질이 도시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묻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이 도시보다 무려 20.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에 강하려면 구제역 백신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높아야 하는데 최근 국내 돼지의 항체 형성률이 뚝 떨어져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등 총 18개국. 이 가운데 몽골은 구제역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꾸준히 발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 들어 구제역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지난 5월 이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연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을 한 번만 맞추는 등 구제역 예방에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양돈 농가도 101가구에 달하는 등 소나 염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돈 농가들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구제역 예방 백신 연 2회 접종을 정례화하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집중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이 2019년 베트남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에 방문해 농협 농기계 은행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배우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 사업.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하고 이웃 농가의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해 경영비를 줄이고 영농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작업 대행 면적이 매년 110만 헥타르에 달하고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1년 농사의 모든 과정을 전문 농업인의 경험과 첨단 장비로 대행함으로써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농협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도입할 계획인 베트남 정부. 지난 6일 베트남 정부 관계자 5명이 농협 경제지주를 찾아 농기계 은행 사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듣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남부 건터시 인민위원회 소속 누엔탄 시크 사무차장은 내년에 도입 예정인 농기계 임대 사업에 한국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을 접목하면 임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베트남에도 한국형 농기계 은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베트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협 농기계 임대 사업. 한국과 베트남 간의 농업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순천에서 통일 트랙터 순천운동본부가 출범해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남북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평화 통일 만세! 만세! 순천 시민 만세! 통일 트랙터 품앗이 순천운동본부가 농협에서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성식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 남북교류의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통일 트랙터 순천운동본부는 북한의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전국 90여 개 지역본부 가운데 지역운동본부 결성식이 열린 것은 순천이 처음입니다. 운동본부는 이념이나 종교, 성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평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각 기관들까지도 이런 것을 좀 우리 남북 간의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하자. 이것을 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민간들이 먼저 폭넓게 교류를 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저희들이 좀 앞장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선 통일 트랙터 시승식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트랙터는 순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마련한 통일 트랙터입니다. 지역운동본부는 이 트랙터를 북한에 보내 내년 봄농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지켜보던 세터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북한의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지역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순천에서 2대 이상, 전국에서 100대의 트랙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을 넘겠다는 목표를 가진 통일 트랙터. 본격적인 남북 지역 민간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요즘은 시설 농업으로 농한기나 농번기가 따로 없다고는 하지만 겨울을 앞둔 이맘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잘 익은 단감이 나무에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수확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한 손길로 감을 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령군청의 공무원들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의령군은 노령화가 한 45%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라든 인근 공공기관인 타 대학생들이 요청을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많이 해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농촌 일손 돕기는 6일과 7일 이틀간 140여 명의 공무원이 14곳의 농장을 찾아 일손을 보탰습니다. 고양이 손도 빌릴 정도로 바쁘다는 요즘, 일손 돕기는 농민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는 것 때문에는 농민들은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직접적인 그런 어떤 정책보다도 이제 이런 간접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마 농촌에서는 아주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농가의 하루 품삯은 여자는 8만 원 선, 남자는 10만 원 선인데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 만큼 농가들에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한 농촌에서는 돈을 줘도 일손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령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 봉사단체들의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해결하고 농민과 함께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우리 논밭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우리밀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로 라면을 만든 농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토종밀로 만든 라면을 수출하는 남자 천병환 대표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토종밀 안진뱅이 밀의 최대 주산지인 경남 진주시 금곡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을 재배하고 있는 천병환 대표.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진뱅이 밀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난쟁이 밀, 땅밀 이렇게 키가 작다는 표현으로 우리 토종밀 이름이 안진뱅이 밀입니다. 1m 가까이 되는 일반 밀에 비해 60에서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진뱅이 밀은 당도가 높고 구수해서 칼국수나 수제비, 부침개 등 한식에 매우 적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 밀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정부의 밀 수매 중단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정부가 우리밀 수매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밀 농사를 아무도 안 지었죠. 그래서 1984년도 이후에 농사를 안 짓다가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종교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단체들이 함께 이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하거든요. 농민들의 힘으로 다시 되찾은 토종밀의 명맥.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입밀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 토종밀 소비가 좀처럼 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밀 판매를 위해서 저희 안진뱅이 밀로 가지고 국수도 만들어보고 밀가루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잘 팔리더만 가면 갈수록 이게 안 팔려요. 집에 가정에서 지금 반죽해서 수제비 해먹는 사람이 많이 없고 국수도 잘 안 해먹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중 이렇게 판매될 수 있고 꾸준히 판매될 수 있는 안진뱅이 밀로 가지고 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종밀을 지키기 위해 2년 전부터 안진뱅이 밀로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천병환 대표.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미국까지 당당히 수출길에 오른 안진뱅이 밀 라면. 우리 밀로 만든 라면을 세계인들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로 만든 라면입니다. 일반 라면보다 면발이 굵고 색도 더 진한 게 특징. 면발을 꼭꼭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밀 자체의 구수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 밀 라면의 면은 투박하고 거친 그러한 색깔과
또 이 입맛이 있는데 그냥 미끌미끌하게 넘어가는 그런 수입밀 면보다 좀 이렇게 고향의 맛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입 쇠고기나 수입 고기 이런 거 육고기가 안 들어간 채식 국물에다가 고춧가루, 된장, 마늘, 양파, 버섯 이런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국산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캡사이신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서 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로 우리 국산 고춧가루로 맛을 내다 보니까 그런 고춧가루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국산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시골 음식 맛도 함께 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욱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프에도 고춧가루, 된장, 마늘, 양파 등 100% 국산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준뱅이밀 라면. 가격은 한 봉지에 1,600원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국내산 재료만 쓰다 보니 제조 원가가 비싸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병환 대표가 안준뱅이밀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수입 밀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토종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밀이 제2의 주식이거든요. 쌀이 한 60kg 정도 1년에 국민 1인당 먹는 반면에 밀이 30kg 넘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쌀은 거의 100% 가까이 작업하는데 밀은 99% 수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의 밀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대기업의 수입밀로 만든 라면이 99%가 넘죠. 대기업과 경쟁조차도 어렵지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우리 안준뱅이밀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입 밀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토종밀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라면을 만들기 시작한 천병환 농부.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는 말도 들었지만 이제 그의 토종밀 라면은 국내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찾는 라면이 됐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순천시의 특산품이자 주력 수출 상품인 순천 미인 단감이 동남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승주읍의 한 유통센터에서 단감 40톤을 수출하기 위한 선적 작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단감 50톤을 수출한 순천시는 올해는 80톤가량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 건강문화센터에서 아카데미를 열고 전남 지역 입후보 예정자와 각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알아야 할 이미지 메이킹과 선거운동 방법, 금지 행위 등을 교육했습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금품 선거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한 악취와 녹조 현상이 되풀이됐던 용인 기흥저수지가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저수지가 조성된 지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1965년 설치된 용인 기흥저수지는 현재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고 결국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바닥 준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3년 안에 생활용수 수준인 3등급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축산물 유통을 담당해온 서울 대표 축산시장 마장축산물시장이 도시재생으로 재탄생됩니다. 최근 시장 인근에 주택가들이 형성되면서 취약한 위생시설과 악취 등의 이유로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낙인돼 도시정비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마장동 일대를 먹거리 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로 결정하고 2022년까지 마장축산물 시장의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악취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